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대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장외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원내에서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예산안,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예산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이 제안한 이런 예산들은 대폭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안은 막 깎는 그런 행포를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은 그 양쪽 기사가 같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은 깎고 이재명 사업은 늘리고 그야 입맛대로 예산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사는 정진상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장외로 지금 나가면서 원내에서는 또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중앙일보 일면 기사 양쪽에 나란히 실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영빈관 신축 같은 그런 예산은 1,100억 원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에 민주당 이재명표 사업 이렇게 불리는 이 예산은 지역 화폐 같은 것들, 이것은 5조 원대까지 정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반발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준 예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은 다 칼질을 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그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액 계속 돈을 올리는, 자, 이런 일종의 다수당의 행포죠. 자, 이런 것을 부리고 있는데, 이재명 수사 속도, 이제 어제 정진상이 그제 소환됐는데 바로 다음날 영장이 청구가 됐죠. 1억 4천만 원 수뢰 등 4가지 혐의인데 이것이 다 이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일보 3면 보시면은 정진상 신병 확보로 승부수를 걸었다. 검찰이 승부수를 걸었다. 그런데 정진상과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과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향해 거센 압박을 가했다. 정진상 구속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과 이 정치적 그 공동체 이렇게 규정된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면서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고 있다. 자, 그런 분석들입니다.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탄력을 붙이겠죠.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지금 그 정진상이 연결된 그 혐의입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제3자 뇌물 혐의, 이 고리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자, 최근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정진상은 끝까지 이재명을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만약에 본인이 구속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단식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재명을 사수를 하고 있는데, 자, 등을 돌린 사람이 있죠. 유동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장동 이 수사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이런 민간 사업자의 청탁과 사업 수익의 종착지를 유동규까지만 보고 있었죠, 검찰은. 그래서 그때 이 428억을 기소를 할 그 저수지라고 정진상이 표현을 했던 대장동 일당에게서 조성된 돈, 나중에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428억에 대해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던 검찰들은 유동규 씨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바뀌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팀이 바뀌어서는 유동규뿐이 아니고 정진상과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 2사람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그 3명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에서 이재명을 봐주기를 한 의혹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착지를 유동규까지만 보고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멈춰서 있었는데, 유동규가 자신은 정진상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 이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에서도 좀 더 남욱도
뭐 이런저런 폭로를 하기 시작했고 김만배도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데, 자, 민주당, 이것은 대장동 일당의 이야기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이 피로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위에는 그 정진상에 대한 혐의들이고, 아래 보시면은 민주당이 일단 증거 없이 정언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정진상의 해명을 인용해서 공식적인 논평은 내보냈지만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부쩍 많이 이것이 나오고 있죠. 당 내부에서는 유동규, 김용에 이어 또 진짜 측근이 걸려들었나, 이렇게 수도권 초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불안감이 표출이 됐고,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도 정진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정진상 뭐 사진 하나뿐이 없죠. 달랑 사진 하나 있고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도 정진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한들 신뢰가 쌓이겠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다. 재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외풍이 불면은 내부 조직력이 탄탄해지기 마련인데, 이재명은 그 임계점을 벌써 넘은 것 같아. 자, 이런 그 코멘트도 달려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이재명 대표가 내후 외환의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는, 정치민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야당 내부에서 얼굴도 모르는 당대표 측근까지 우리가 엄호를 해야 되는가? 정진상에 대해서 얼굴도 모르고 본 사람도 거의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또 이태원 참사를 그 계기로 해서 장애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이런 피로감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내분 조짐, 당 지도부의 총력 방탄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개딸이냐, 우리 그 이재명의 팬덤, 우리가 개딸이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최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라디오에 나와서 요즘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리스크를 당도 떠안는 것인데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다. 자, 이재명의 비리 의혹이지 왜 이것을 당이 다 떠안느냐,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지난 15일에 정책위원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해서 쭉 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PPT까지 띄워서 막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홍기원 의원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우리가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는 일도 있었고,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을 데리고 방탄 브리핑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무슨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인 개딸, 뭐 개혁의 딸이죠, 개딸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은 내부 분열이 가수가 될 것이다. 딱 거기가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왜 우리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다 망쳐야 되느냐. 물론 지금은 이재명이 당 대표로서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자, 정진상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쪽으로 가면은 이재명이 계속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공천권도 사라진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이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지는 않겠죠. 자,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었지만 떳떳하다는 정진상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정진상은 나는 떳떳하다고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더 의구심이 정폭될 것이다. 그래서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 이재명 손절이 시작되는 이 상황이죠. 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번 동남아 순방을 놓고도 그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그 장경태가 그런 발언을 했죠.
이 빈곤 포르노, 김건희 여사가 그 현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틈새를 타고 또 서멀서멀 끼어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 경향신문 보시면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 발언 국격 살인이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노라는 이 단어 때문이죠. 자, 물론 이것이 빈곤 포르노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용어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 구호 기구들이 이 방송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이 배우들이나 여기도 나옵니다만 정우성 씨, 뭐 김혜장 씨 이런 배우들이 이 현지 아이들을 안고 돌보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쁜 의미로 아니고 빈곤 포르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장경태가 이야기한 건데, 빈곤 포르노는 사전적으로 가난을 선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비판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이것을 그 장경태가 그 이용을 했죠.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용어를 아주 부적절한 거지만은 그냥 포르노 이렇게 하니까는 이 국민의힘이 발끈하는데, 자, 이 틈새에 서물서물 끼어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이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빈곤 포르노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성을 찾자.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국민의힘을 겨냥을 해서 자신이 몸담았다가 퇴출당한 국민의힘을 겨냥을 해서 이성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성을 찾자. 본인은 다 알고 있고 본인은 이 빈곤 포르노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의힘이 이것 가지고 꽂혀 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얼마 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잃었고 지금은 빈곤 포르노라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용어를 잃는다. 본인이 뭐 양두구육 이 표현을 써서 마치 이것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원래 원천은 본인의 성상납 의혹입니다. 자, 그렇게 또 왜곡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식 먹방은 외국에서 코리안 푸드 포르노라고 한다. 그러면 먹방 유튜버들이 포르노 배우라는 것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 호위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외국에서 이 포르노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이준석이 뭐 외국에서 생활을 해봐서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한국의 정서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포르노라는 그 뜻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아니 외국에서는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 민주당의 논리인데 그걸 이준석이 민주당 논리를 거들고 있는, 자, 그렇게 또다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는 서멀서멀 자신의 존재를 가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혼란한 전국을 타고 서멀서멀 또 나오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반칙과 특권의 상징 조국도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최근에 무슨 책을 썼다는데, 책을 쓰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며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감성팔이를 하면서 책 선전을 했는데, 뭐 오마이TV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또 책 선전을 하면서 자,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다. 불법이 아니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이야기 나오고 좌파 단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집회를 열고 하니까 또 조국이 숟가락을 얹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된다. 자, 지금 민주당 보고
탄핵 발의하라. 왜 안 하느냐. 이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폭발 일보 직전인데 국민은 다시 조국 또 계속 이렇게 뭐 책 선전을 하면서 나와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뭐 그때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 무슨 뭐 SNS를 이제 접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 기회가 되니까는 본인이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스물스물 나왔기 때문에 국민은 앞으로 또 조국 피로감에 시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톱 기사는 야당은 이상민 해임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거치놓고 고심 중이다. 자, 언제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할지 알 수 없지만은 또 어떤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런 국면 전환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이 쇄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리고 루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두 사람이 했는데 전부 다 본인의 책임은 회피를 하고 심지어 이임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경찰서의 업무가 가중됐다. 자, 이런 또 민주당 그리고 진보좌파 스피커들의 논리를 그대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임 회피죠. 11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